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요즘 비가 좀 또 오고 하니까 생활하기는 참 좋네요. 습도가 높을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전반적으로 좀 기분도 다운이 되고 생활에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하시고 땀도 흘리면서 이열치열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이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 둘씩 우리가 그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두드러기 가려움증 꼭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42세 여자분인데요. 자, 피부가 가렵습니다. 한 20년 이상 됐고요. 정말 오래됐네요. 뭐 20년 동안 뭐 별의별 치료 다 해봤겠죠. 왜 저한테 질문을 할까요? 뭐 처음부터 질문하진 않겠죠. 문제는 가려움증이네요. 가려움증. 매일 하루 한정씩 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계속 히스타민제를 복용해서 가려움증을 컨트롤 해왔다라는 거죠. 관리해왔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도 안 먹으면 전신이 가려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네요. 자, 이분의 전형적인 두드러기로 인한 팽진이죠. 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이 전형적인 두드러기의 정상이죠.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가려움증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팽진도 있는 거예요. 자, 팽진은 왜 발생했을까요? 가려움증은 왜 발생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한다라면은 여러분은 두드럼과 가려움증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제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 두드러기 또한 심부온도는 내려갔다.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발 끝에서부터 닫게 된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게 되면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한다.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허벅지라든지 쪽 마찰이 있는 쪽으로 열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열이 방출이 되는 순간 그 부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죠. 자,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염증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염증성의 정상으로는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또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 나타나죠. 왜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간다고 화끈거리고 따끔거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순간적으로 따끔거리고 화끈거리죠. 바로 온도가 올라간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화상을 입게 되고 화상을 입었을 때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증상이다.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은 또 왜 발생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저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잖아요. 그 열은 방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는 내 몸에 구멍을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방법이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가려움증은 왜 그렇다라면은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할까요? 밤이 되면 심부온도가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잖아요. 또 특히 여성분들에 있어서 생리 전후에는 배란기 때보다도 더 가려움증이 심하단 말이죠. 왜? 생리 전후가 되면 심부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려움증이 빈발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바로 연세가 더 심면 더실수록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실은 너무나 많아요. 심부온도를 낮추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게 음식물에 의한 두드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땅콩 두드러기, 뭐 우유 알레르기, 뭐 여러 가지 많죠.
자, 이러한 일일이 뭐 어떤 경우는 파전을 먹어도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 아니면은 꿀을 먹어도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꿀이 몸에 좋다고 꿀을 계속해서 몇 년간 드신 분이 내원을 하셨는데 그분은 정말 가려움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바로 신본도가 내려가는 그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제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이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의 발생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평소에 우리는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모공을 닫는 또 요인이 무엇인지를 항시 기억하고 조심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질병, 염증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죠. 어떤 경우는 면역력이 약화돼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면역력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뭐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 바로 신부온도 37도가 유지가 된다라면 질병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소에 항시 내 몸속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곰곰이 항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 찬물, 아이스크림, 팥빙수, 냉면, 냉콩국수, 이 찬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름철에도 우리가 두드러기에 걸리는 경우가 또 많죠. 바로 에어컨에 의한 한랭성 두드러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막 운동을 하고 생기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한랭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신부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공은 더 다치거든요. 근데 피부온도가 내려가면은 두드러기는 덜 할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신부온도까지 더 내려가 버리니까 모공은 더 다치는 거죠. 그럼 모공이 더 다친 상태에서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몸에서 또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나가지 못할 때는 또 염증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콜린성 두드러기는 또 어떤 거냐? 내가 운동을 막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올라갑니다. 자, 신부온도 올라간 거는 잘 모르겠고 피부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모공이 순간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이 열 에너지 방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면 염증과 또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한랭성이든 콜린성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드러기는 피부온도가 너무 올라갔고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일 경우에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피부온도가 올라가고 모공이 닫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신부온도가 낮아졌을 경우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드러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다양한 형태의 두드러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팽진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볼록볼록 이런 전형적인 팽진이죠. 그러나 이 염증, 구진이라든지 이러한 화폐상 습진처럼 또 보이는 경우도 있죠. 홍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또한 염증이라는 사실이죠. 접촉성 피부 염증이든 두드러기로 인한 염증이든 염증은 왜 발생했냐라는 겁니다.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다.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간다? 외부의 강한 자극이 아니라면은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촉성 피부염이든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증이든 간에 치료의 3대 원칙을 저는 제시합니다. 항시 신부 온도는 높여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시켜라. 그럴 때만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음으로 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그때 염증이 진정이 될 수 있다. 항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응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모세혈관 확장이라든지 팽진이라든지 맥관 부종이라든지 피부 묘기증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도 다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찬바람을 쐬면 됩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 물에 노출이 되거나 하면 진정은 됩니다. 하지만 모공이 더 다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두드러기 또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항시 저희 채널은 심부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